프렙 방식의 글쓰기와 수행평가. 우리는 지금 수행평가와 관련해 글쓰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행평가는 수업 중에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수행평가를 글쓰기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당장 글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주제 탐구를 하고 보고서를 쓴다거나 토론이나 발표문 또는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데에서도 모두 글쓰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글쓰기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학업 성취는 물론 학업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대입 논술 전형을 비롯한 각종 대학원 진학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리포트 작성, 시험, 논문 작성 등에서 글쓰기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한 취업시험이나 승진에서는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글쓰기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미래를 창의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와 최초의 랩터 컴퓨터를 고안한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앨런 케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래를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쓰기 능력이라는 겁니다. 글이야말로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고도의 지적 역량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글쓰기는 사고력에 대한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91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나딘 고디먼은 글쓰기는 하나의 발견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글을 쓴다는 것은 창의력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합리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융복합하고 종합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통섭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차원 높은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고도의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만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마음을 연결할 필요가 절실하게 되기에 인간의 감성적 역량 또한 이에 걸맞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글쓰기가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이유가 되겠네요. 거대한 첨단 기계들이 인간의 육체 노동을 획기적으로 대체하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결코 인간의 감정이나 창의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MIT의 알렉스 샌디 펜트랜드 교수는 인공지능이라는 말 대신 확장지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글쓰기는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드러내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감도 일어나고 사실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를 움직여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대학에서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전수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와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가장 핵심적 교육이 바로 글쓰기라는 겁니다. 이 글쓰기 교육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방법이 바로 주장이나 의견 제시, 이유로 뒷받침하기, 사례로 뒷받침하기, 앞에서 제시한 주장이나 의견 강조 및 제안하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포인트, reason, example, 포인트라고 하면 프렙 구조이고 opinion, reason, example, opinion, offer라고 하면 오레오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전달하려는 핵심적인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이유와 근거, 사례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입증하고 다시 한번 핵심적인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강조하거나 제안함으로써 설득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 구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압축한 방법이고 세계적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글 쓰는 사람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설득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이런 구조로 글을 쓰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몸에 배게 해 놓는다면 수행평가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물론 고득점으로도 이어져 세특에도 창의적 역량을 지닌 학생이라는 평가 기록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도 연설에서 프렙 방식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프렙 방식의 글쓰기와 오레오 방식의 글쓰기는 아주 유사한 글쓰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프렙 방식의 글쓰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주장이죠. reason, 이유입니다. example, 사례이죠. 포인트, 재주장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프렙 방식은 오레오 방식과 마찬가지로 4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프렙과 오레오 방식 글쓰기는 모두 4단계로 구성된 효율적 형식이어서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데 있어 매우 쉽고 간결하다는 것이죠. 프렙과 오레오 방식 글쓰기에서는 제시하는 4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생략한다는 겁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내용을 덧붙여 중언부언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명확한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프렙은 쉽고 빠르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첫째, 포인트는 핵심 내용이며 주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해당 단락에서는 소주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주제와 연관되는 적절한 주장이어야 하겠고요. 글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reason에서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주장을 확고하게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reason에서 제시한 이유와 근거는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설득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 걸맞게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셋째, example에서는 사례나 예시를 들어 주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example에서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례나 예시를 들어 눈에 보는 듯이 생생하게 느끼며 공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 포인트에서는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이나 독자 또는 청중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 줌으로써 주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글을 마무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불필요한 반복이 되어 식상해지지 않도록 신선하고 인상적인 내용으로 논리적 임팩트를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프렙 방식의 글쓰기에서 포인트를 한 번 더 쓰는 것은 이로써 글의 논리적인 구조를 더욱더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독자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공감을 강화하여 설득력을 발휘하려는 것입니다. 프렙 방식의 글쓰기는 한 단락 글쓰기는 물론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는 데에도 매우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제시하는 포인트 앞에다 도입하는 단락을 써준다면 더욱더 풍성하고 유연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써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프렙 방식의 글쓰기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에는
주장, 이유, 근거, 사례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장은 독자를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진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 글쓴이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거는 논문, 기사, 통계자료, 전문가나 권위자의 견해 등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필수적이고 적합한 요소들을 갖추어서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는 글쓰기 방식이 바로 프렙 방식의 글쓰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발표나 연설을 비롯해 보고서 작성 등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에 제대로 익혀두시면 수행평가를 보는 데는 물론 평생토록 여러분에게 아주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